순서를 계속 틀려요. 자, 이산확률 분포 보도록 합시다. 이산확률 분포 통계 첫 번째 시간 개념 1번 이산확률 분포와 확률 질량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번이 뭐예요? 확률 분포는 뭐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누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률 분포는 뭐가 중요하냐면 변수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다고? 변수에 따라 이산형이 있고 무슨 형? 연속형이 이렇게 있어. 이산형은 반드시 뭐를 그려야 되냐면 표를 그려야 돼. 표를 그리고 연속형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때 스페셜 케이스가 있어요. 이산형의 스페셜 케이스. 그게 바로 무슨 분포냐면 이항 분포. 일단 정원아. 스페셜 케이스야. 그 다음에 연속형의 스페셜 케이스가 정규 분포. 확률 분포는 변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딱 왔네. 여기 있어. 반까지 오래니까. 땡큐. 고마워. 자, 확률 분포는 일단 적어놔. 변수에 따라 이산형하고 연속형으로 나뉘고, 이산형은 표를 그리고 연속형은 그래프를 그린다. 이건 스페셜 케이스야. 스페셜 케이스는 이항 분포, 스페셜 케이스는 정규 분포. 일단 적어놔. 이제 설명할 거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시간 볼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수능에서 쓰기 전에 이론을 간단하게. 자, 결론은 유도하는 거를 보여준데 이거는 사실 기록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한번 봤던 친구도 있고.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게 도수 분포라고 하는 게 있어. 무슨 분포? 도수 분포. 만약에 10점 맞은 애들이 2명, 20점 맞은 애들이 3명, 30점 맞은 애가 1명, 이렇게 하면 전체 이 반에 6명이 있다고 해볼게. 근데 얘를 우리가 보통 변수를 얘는 세로로 보통, 이건 세로 써잖아. 이건 가로로 써. 그래서 10점, 20점, 30점 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10점 맞을 확률을 해볼게요. 2반에서 자료를 하나 딱 선택했을 때 10점이 딱 걸릴 확률은 6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분의 3이 되고 얘는 6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요거들 중에 잘 봐.
우리가 보통 이 점수에서 이 반에 평균을 내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10 곱하기 얼마? 2에다가 20점 3명, 30점 1명을 뭐로 나눠? 6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번엔 평균이 나오죠. 그지? 평균을 하는데 이 평균을 우리가 M이라고 써요. 근데 이 M에는 영어로 민이란 뜻이거든. 민인데 이 민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 동사로 뭐뭐를 의미하다. 그 다음에 커닝하고 똑같은 게 있어. 약삽하고 교활하고 뭐 이런 뜻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로는 average, 평균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M을 쓰는 건데 이 평균을 확률 분포에서는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expectation of x, x의 기대값. 왜 기대값이란 말을 쓰게 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법대를 로스쿨 아니고 법대를 딱 열심히 졸업한 친구가 있어. 그럼 이 친구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지? 보통은 로스쿨이나 사법고시를 통해서 패스해서 법무연수원에 있다가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검사하다가 망하면 나와서 변호사를 하거나 판사하다가 망하면 변호사가 돼서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 나중에 변호사가 되거나 법조계에서 일을 하겠지라고 기대를 하죠. 다시 말하면 근데 막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댄스 가수가 돼 있거나 케이팝 스타가 돼 있거나 영화배우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대할 때는 뭘 기대해? 그 평균을 기대한다 이거야. 그래서 기대값이나 평균을 똑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대한다라고 쓰면 좋냐면 평균을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값과 평균을 같은 의미로 쓰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 안 적어도 돼. 그냥 이해하라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요 식을 잠깐 변형을 하자고. 얘는 6분의 2가 되고 6분의 3이 되고 6분의 1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이야? 이거 어디서 나식인데? 맞았어. 이거는 도수 분포표로부터, 도수의 분포 상태로부터 지금 우리가 무슨 분포를 만들 수 있냐면 확률 분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확률 분포표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두 개를 뭐 한 거야? 이렇게 곱하고 있지. 그지? 얘 곱하고 있고 얘도 곱하고 있고, 그리고 곱해서 또로록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 밑에 적혀져 있지. 외우는 거야.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렇게 돼 있지. 일단 평균부터 얘기하면 E of X라고 쓰고 바로 뭐라고 써? 시그마 XI 페어. 다시 말하면 뭐야? 여기에 뭐하고 변수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되는 확률을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자, 다음 분산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분산은 아까 도수분표에서 먼저 볼까? 10점짜리가 2명, 20점짜리가 3명, 30점이 1명에서 이렇게 6명이 있다고 칠게. 자, 확률 분포표는 세로로 보통 작성하죠. 10점, 20점, 30점. 그래서 10점 맞을 확률은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 좀 더 정확하게는
6개 자료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게 10점이 나올 확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가지?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자료가 막 10점 2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10점이 2개 있고, 20점이 3개 있고, 30점이 하나 있을 때 뽑아서 10점이 될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런 얘기지. 6분의 2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이게 중학교 과정이야.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분산이라는 걸 배우는데 왜 분산을 배우는지를 알아야 돼. 이건 기초적인 거야, 기초. 왜 그러냐면 봐라. 내가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이 있어. 그때 봤더니 A의 평균도 50이고 B의 평균도 50이야. 그러면 이 두 개의 집단의 성격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 이거야. 실제로 이 안을 들여다보면 빵백 극단적인 경우야. 빵백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평균이 50 나오거든. 이번에 49, 51, 49, 51 이렇게 있어도 평균은 여전히 50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평균만으로는 그 집단의 성격을 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보정해주네. 이 집단의 성격을. 그럼 관심의 대상은 뭐냐? 비슷비슷하냐 아니냐를 따져야 돼. 뭐라고? 비슷비슷하냐 아니냐. 그러면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다시 보면 얘는 마 50이 되고 얘는 풀 50이 되고 마 50이 되고 풀 50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마일이고 풀일이고 마일이고 풀일이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편차라고 한다고. 무슨 차? 편차. 편차의 뜻은 무슨 편에 서서? 평균 편에 서서 구한 차이 이 얘기야. 무슨 편에 서서? 평균 편에 서서 구한 차이. 그러면 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많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50이냐 50을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는 똑같거든. 근데 이게 왼쪽으로 간 거고 오른쪽으로 간 거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요 값을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편차를 절대값을 씌우면 돼. 그럼 마이너스 50이나 50이 똑같아. 또 한 가지 방법은 편차를 무슨 곱하는 게 있어. 제곱을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럼 얘가 2500, 2500 똑같아져. 그럼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면 편차를 제곱한 걸 선택할 거야.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 이게 문자로 나오거든. x1에서 평균을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더하기 x2에서 평균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실제로 구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문자면 이게 풀로 나올지 마로 나올지 몰라. 복잡해. 시그마로 표현하기도 불편하고 시그마 성질을 쓰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숫자가 좀 커지기는 하나 무슨 곱을 해주면 이걸 해주면 부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면 x1제곱, x2제곱 이렇게 될 거고 뭐 2m x1으로 다 묶을 수도 있고 시그마 성질들을 막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 편차를 무슨 곱에? 편차를 제곱할 거야. 편차를 다 제곱해서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을 내. 그러면 2500이 몇 개 있어? 4개 있지? 이 4개를 4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2500이 돼. 여기는 편차를 제곱할 거야. 그럼 제곱하면 얼마가 돼? 제곱하면 1이 돼. 1. 뭐가 된다고? 제곱하면 1이 돼. 그럼 1이 4개 있는 걸 4로 나누면 1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편차를 제곱한 거 가지고 평균 낼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그래. 흩어질 분자, 나눌 분자, 흩어져자. 얼마나 흩어졌는지. 얘는 편차를 일단은 무슨 곱해서. 편차가 뭔데? 평균 편에 서서 구한 차이를 편차라고 해. 평균을 기준으로 구한 차이. 오케이? 제곱해서 편차 제곱에 무슨 균을 내? 평균을 내. 그럼 이게 바로 무슨 산이 되는 거야? 분산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만약에 지금 집단 A
다시 보자. A하고 B가 있어. 근데 여기 데이터가 얘는 빵 100, 10, 90 이런 게 있고 49, 51, 48, 52 이런 자료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이때 평균은 A의 평균은 여전히 50, B의 평균도 여전히 50입니다.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 1을 얘한테 주고 여기 2를 얘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분산 한번 볼게요.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분산 쓰는 법은 일단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분산을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쓰는지는 잠시 후에. 그럼 평균에서 빼. 그럼 편차가 얼마냐면 얘는 마이너스 50이죠. 플러스 50이죠. 마이너스 40 플러스 40 편차를 제곱해. 그러면 2500 몇 개 있어? 2개. 1600 몇 개? 2개. 이걸 얼마로 나눠? 4로 이렇게 나누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5000에다가 뭐 산수는 중요하지 않는데 32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냐? 82 곱하기 100 뭐 얼마 나와? 그래서 요거 428 25.5인가? 아니지 428 얼마야? 4, 5, 20 이렇게 되는데 100을 곱하니까 뭐 하여튼 뭐 2050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돼 안 돼? 그리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편차를 제곱하면 1, 1, 4, 4자 이거를 4로 이렇게 나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이 숫자가 더럽게 커요. 맞아. 이 숫자는 어때요? 작죠? 그럼 이제 비교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거지. 내가 어떤 집단을 두 개를 딱 비교해. 그러면 집단하고 A가 B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평균만 가르쳐줬어. 둘 다 50이야. 근데 분산을 가르쳐줬어. 분산을 가르쳤더니 얘가 100이야. 분산을 가르쳐줬더니 100도 좀 되게 작은 거거든. 만약에 400 나왔다고 쳐. 얘는 9가 나왔다고 쳐. 그럼 딱 이 숫자를 알 수 있잖아. 아! 평균은 같은데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더럽게 얘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고 얘는 뭐야? 덜 흩어져 있고. 다시 말하면 자료의 집중도를 보면 평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널찍하게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고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숫자만 보고. 그래서 분산의 역할이 그거야. 평균만으로는 어떤 집단을 뭐 할 수 없어? 대표할 수 없다. 그래서 만든 게 분산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정리해 둘게. 분산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 이거. 분산은 편차를 무슨 곱해? 얘들아 편차를 무슨 곱해? 제곱한 다음에 이것의 무슨 균을 내는 거야? 평균을 낸 거는 우리 수학적으로 분산이라고 정의를 한 거야. 저거 이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편차는 뭔데? 편차는 어떤 자료에서 어떤 변수에서 누구를 뺀 거?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에서 뭐를 뺀 거라고? 평균을 뺀 거. 근데 분산을 그럼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 분산은 영어로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variance of x라고 써요. variance.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의 동사가 중요해요. vary. 이게 뭐야? 다양하다. 다양하게 얼마나 다양하냐? 그게 명사야. 그거 관계가 있지. 분산이라고 쓴다 이거야. 오케이? 흩어짐 정도. 흩어짐을 나타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가 표준 편차. 이제 이 용어가 와닿을 수 있어요. 선생님 생성원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표준 편차의 의미가 와닿을 수 있을 거야. 편차 중에 표준이 되는 거 이 뜻이란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얘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 이건 무승곱에서 편차를 무승곱 하다 보니 산수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곱을 하면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뭐 한 거야? 분산에다가 무슨 투 한 거야? 루트 한 거야. 그래서 영어로 얘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써. 그래서 외국 원서는 S 오브 X라고 써요. 근데 이 S에 이탈릭 로마자가 소문자가 이 시그마야. 여기를 이렇게 주면 S처럼 보이지? 그래서 요걸 씁니다. S의 대문자는 이거야. 시그마. 이름이 대문자, 소문자. 한국말로 하면 시그마잖아. C잖아, C. S 할 때 스. 참고. 기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표준 편차. 숫자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게 요렇게 되면 S처럼 보이잖아. 실제로 S를 써도 돼. 얘들은 알았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리고 반바퀴 4분의 3바퀴 돌리고 S처럼 비슷하게 쓰시면 돼. 그래서 시그마 오브 X를 써. 그래서 아까 이거 제곱을 했던 거죠. 필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 과정 중에서 선생님 분산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 우리 반. 분산을 왜 만들었다? 이건 구설 면적에도 물어봐. 분산을 왜 만들어? 평균만으로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 그 집단의 대표되는 값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 집단의 성격을 완벽히 표현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 그럼 평균을 얼마나 평균 중심적이냐 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산? 분산이다. 분산이 커지면 졸라 많이 흩어져 있네. 작으면 집중도가 높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평균 중심적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분산은 꼭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수 분포표에서는 평균 찾는 걸 방금 해봤죠? 그럼 여기에서 분산을 먼저 찾아보자. 분산은 변수에서 평균이 누군지 모르잖아. 평균을 빼서 편차. 이게 무슨 차? 읽어봐. 따로 편차. 편차 제곱. 이렇게 제곱할 거야. 제곱하면 이런 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20점에서 평균을 봐. 이거 편차. 이런 건 또 몇 개 있어? 이건 3개 있잖아. 맞아. 그 다음에 30-n. 이거는 몇 개 있어? 1개 있잖아. 편차를 제곱한 거에 무슨 균 나눈 거야? 평균. 이렇게 나눈 거지. 이해돼? 안 돼? 이게 도수분법에서 실제로 이렇게 구하잖아. 이렇게 해봤더니 10-m의 제곱 정리하면 얘가 6분의 2야. 얘는 20-m의 제곱에 6분의 얼마야? 3이죠. 얘는 30-m의 제곱에 6분의 1인데 여기 부분을 또 잘 관찰해 보면 확률 분포표에서의 이 확률과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변수에서 m을 제곱해서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확률을 이렇게 곱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곱해서 만들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 그 밑에 평균의 수학적 표현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분산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적어야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름. 무슨 차? 이게 바로 편차가 된다 이거야. 편차를 무슨 곱에? 제곱해서 무슨 균 낸 거야? 평균 낸 거지. 이게 바로 편차의 표현이야.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다 이런 얘기야. 알았잖아. 편차를 제곱해서 그 밑에다 뭐를 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분산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그지? 이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 잘 봐. 첫 번째는 이걸 알 수 있어. 여기서 파생된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아까 E 오브 X를 쓸 때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무슨 그마 했어? 시그마 이렇게 했잖아. 그랬더니 얘가 E 오브 X라고 썼고
지금 보면 우리가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할 때 또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지? 이걸 뭐라고 하기로 했어? 편차를 제곱한 것의, 방금 전에 확인해 봤잖아요. 펴갖고. 이게 무슨 그의 의미라고? 평균의 의미라고. 그리고 이거는 x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오마이갓, 이게 분산의 정의거든. 그럼 여기 i는 1부터 n까지야. 정의가 되는. 이렇게 써봤더니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놈이 하나 있어. 바로 시그마의 pi 부분이라는 거야. 시그마의 pi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평균.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파생된 내용이 바로 이거야. 왜 그러냐면 아까 잘 보면 원래 평균을 내려면 전체 도수에다 거기에 해당되는 도수를 이렇게 각각 적는데,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냐? 확률을 의미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파생된 내용이 뭐냐? 바로 요 내용이다 이거. 이제부터 무슨 그마에 시그마에 곱하기 뭔가 모르지만 확률을 곱해서 무슨 그마에 해놓으면 시그마를 하면 얘는 이 물음표에 대한 항상 뭐를 구하는 거다? 평균 또는 기대값을 구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거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습 시그마 xi pi, 물론 i는 1부터 정의되는 거, 이건 정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신경 안 써도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빼고 그냥 외울 거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변수 처음부터. 이건 뭐냐면 표를 이렇게 작성하면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이렇게 해서 n번째 변수에다가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이렇게 해서 n번째 확률을 싸그리 곱해서 더하면 여기 확률이 1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곱한 걸 시그마를 갖고 쓴 것에 불과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냐? 여기에 xi가 이렇게 있지. xi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e of x라고 쓰시면 된다 이거. 그러면 또 연습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시그마 얘가 나오면 평균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누구의? 여기 있는 물음표의 평균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물음표의 기대값. 평균을 기대한다 그랬어. 알았지? 물음표의 평균, 물음표의 기대값.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내가 별을 쓰면 별의 평균. 한국말로 하면 별의 무슨 균? 평균. 별의 똑같은 말이야. 기대값 똑같은 말이지. 별의 기대값.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되게 빨리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들어왔어? 시그마 x pi 자리에 xi-m제곱 들어왔지. 그러니까 누구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어. 변수. 그리고 요거를 대표하는 걸 대문자 x로 많이 쓴다. 이게 편차. 이것을 무슨 고? 제곱의 평균. 뭐뭐의 편이라고. 얘들 알았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얘 하나 또 들어볼까? 딴 데 보지 말고 시그마 여기에 이 xi에 플러스 3 pi가 있어. 그럼 누구의 이 x 풀 3의 무슨 균이야? 평균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필기 엄청 중요해. 하나만 더 적어볼까? 어차피 4개 공간이 있으니까. 얘는 누구의 평균이야?
x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 요 부분 시그마 pi가 일종의 프레임이다 이거. 시그마 pi 평균, 시그마 pi 평균, 시그마 pi 평균, 시그마 pi 평균. 이해됐지? 그러면 누구의 평균이가 그 안에 있는 네모가 그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필기에 빨라.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싸그리 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확률 분포는 뭐에 따라? 한번 볼래? 우리가 경우의 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배웠어? 경우의 수. 에? 그렇지. 경우의 수는 분류가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지. 분류하는 법. 분류법. 그러면 확률은 뭐가 중요해? 그렇지. 시행이 중요하다. 오케이? 확률 분포는 이게 3대 대표적인 거 아니야?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변수가 중요해. 변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알았지? 오케이. 자, 어쨌든 배운 거 복습. 그래서 확률 분포는 뭐에 따라? 변수에 따라 무슨 형하고 이산형하고 무슨 형? 연속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 이산형이라고 하는 건 이산 가족할 때 이산이야. 그래서 이때는 또각또각 변수가 떨어져 있어서 표를 작성해 줘야 돼. 근데 연속형은 표가 작성이 불가능하지. 만약에 변수가 0에서 요렇게인 실수라고 해봐. 이거 표 어떻게 작성하냐? 뭐 0.1하고 0.01, 0.002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표로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무슨 표를 쓸 거야? 그래프. 요건 다음 시간 주제야. 알았지? 그래프를 사용할 거다 이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정리했지만 이 중에 스페셜 케이스가 무슨 분포야?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이산형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여기 스페셜 케이스가 뭐냐면 정규 분포야. 정규 분포는 연속형의 스페셜 케이스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한마디로. 아까 다 필기했지?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산 확률 분포와 확률 질량 함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산형은 이렇게 표를 작성해야 돼. 그럼 여기 뭐를 작성해야 돼? 변수 쓰고 밑에다가 확률을 써야 되잖아.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해진 함수. 그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수가 K일 때 확률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로 한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 이 수학에서 괄호, 영어식 표현이라고 했잖아. probability of x equal k. 얘는 비인칙 소유인격. 뒤에부터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변수가 K일 확률은 이렇게 뒤에부터 해석하는 거라고. 참고 중에 참고, 씨.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괄호부터. 변수가 K일 확률은 이렇게 구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변수가 2일 확률을 구하라. 변수가 2일 확률은 여기 있잖아. 2 곱하기 3분의 2로 해서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없어 보이긴 하지. 질량, 밀도 이런 것들은 영어로 하면 mass, 밀도는 density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density는 볼륨분의 mass 이렇게 해서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배우잖아.
아, 밀도가 그잖아. 부피하네. 중량 보고 판단하는 거야. 꽉꽉 들어갔으니까 무거운 거지. 이거 졸라 못 외워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브라보콘을 외우는데. 뭐,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요 부분을 살짝 생각하면 확률을 만들어내는 함수다. 이런 느낌이야. 자, 해석은 어디부터 하는 거야? 뒤에, 괄호부터. 변수가 스몰 x가 될 확률은 pi로 한다.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표를 작성하게 될 거야. 맞아? 다 배운 거 지금 복습하는 거야. 표를 작성하게 될 거야. 맞아, 안 맞아? 표를 작성해서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첫 번째 변수에 해당되는 확률, 두 번째 변수에 되는 확률, 세 번째 변수 되는 확률 이렇게 돼가지고 딴 거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 자, 거기 표에다가 1에다가 체크해. 별표. 전라 중요합니다. 합계 1 이렇게 돼 있지. 여기 말이야, 여기. 수능에 나와. 문제 풀면 알아. 이거 다 더해서 되는 거 갖고 식을 하나 찾아야 돼. 무엇과 약간 비슷하냐면 얘들아, 인테그랄 1에서 x까지의 ft에 무슨 t가 주어지면, dt가 주어지면 양변에 뭐 넣고 싶어? gx 이렇게 있으면 양변에 뭐 넣고 싶어? 1 넣죠. 1 넣으면 여기 얼마 되니까? 0. 이런 것과 같은 디폴트 값이야.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았지? 다 합치면 확률이 얼마다? 1이다. 어벌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도수 분포가 아니라 오씨.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너무 뾰족해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여기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야. 다 곱하고 싸그리 더하면 돼. 그래서 x에 대한 평균은 우리가 m이라고도 쓰고, 맞지? 무슨 거마? 시그마 xi pi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 때문에 뭐도 할 수 있다. 시그마 pi 돼 있으면 요것에 대한 평균이라는 뜻이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어떤 집단을 평가할 때 요것만은 불가능. 부족하다 이거야. 그래서 충분하지 않아서 만든 게 무슨 사냐? 분산인데 요거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 지금 완전히 선생님 뭐야? 통계 처음 배우듯이 여러분들 하는 이유가 있어. 생성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아 몰라? 나중에 속도 빨라지는 건 자동방 된다 그랬잖아. 그지? 정리해 주는 거야. 자, S 어떻게 했냐면 편차를 무송곱해. 제곱해서 무승균 시그마 pi는 평균이라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거지. 근데 요렇게 풀었더니 요거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던 거죠. 요거는 예를 들면 봐라 이런 거다. 요 표를 작성 가지고 얘가 아까 똑같은 문제로 6분의 1이라고 쳐볼게. 6명 중 1명, 3명, 2명 이렇게 있다고 만약에 쳐서 요 확률이 1을 만들어서 분산을 한번 구하려고 해.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 곱하기 6분의 1 실제로 곱해야 되니까 그럼 6으로 이렇게 통분해서 10, 60, 6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6분의 얼마야? 130이 돼. 나누어 떨어지지도 않아. 뭐 이 정도 하나 죽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2, 62, 3분의 65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그러면 편차를 구해야 되잖아? 제길 3분의 65를 무슨 곱해야 돼? 제곱. 자, 포기. 왜냐면 이거 계산하면 3분의 65면 3분의 30 마이너스 65 해야 돼. 그 다음 건 20 마이너스 이렇게 편차를 하려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너무 뭐하다? 복잡하다. 계산이 불가능. 그래서 찾은 게 시그마 성질을 한 거죠. 시그마 성질. 자, 시그마 xi의 제곱에 무슨 i가 돼?
pi가 되지. 마이너스 2m의 xi의 pi가 되고 m제곱의 pi라고 요 가로에 있는 걸 전부 다 전개할 수 있죠. 전개하고 나서 시그마 xi의 제곱의 pi. 자, 2m은 i가 없으니까 상수니까 밖으로 빼서 xi pi 쓰면 되고 m제곱 밖으로 빼서 pi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x에 대한 평균이죠. 그리고 모든 확률을 합하면 얘는 얼마야? 2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xi 제곱에 pi 마이너스 m제곱으로 이렇게 풀면 훨씬 더 간단하다. 그럼 아까처럼 편차를 굳이 안 구해도 된다 이거지. 그럼 이 산수가 아까 편하지. 10, 20, 30에 같은 문제가 6분의 1, 6분의 3, 6분의 2가 주어졌다면 그냥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평균 한번 구해서 제곱을 빼는 게 훨씬 낫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정리해보면 시그마 xi의 제곱에 pi 빼기 얼마? m의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건 뭐야? 변수를 무슨 곱해서? 제곱해서 평균. 근데 우리가 아까 뭘 배웠냐? 요런 걸 평균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이거야. 그게 바로 뭐야? 변수를 m을 빼는 거죠. 이걸 바로 편차. 요것을 무슨 곱? 제곱의 평균 이렇게 쓰기로 했어. 시그마 pi가 바로 평균에 대한 편이다. 근데 여기 보면 시그마 pi가 또 나왔지. 그러니까 요것도 쓰면 편차가 아니라 그냥 변수를 제곱한 이것의 평균이다. 그 다음 요건 그냥 m제곱 써도 되는데 평균을 2 오브 x라고 썼으니까 이 전체 제곱 요런 표현도 쓸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는 안 써. 우리 반은 이거 불편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그냥 m으로 그대로 둘 거야. 그냥 시그마 x제곱의 평균 이렇게 그냥 바꿔 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물론 얘 아까처럼 바꿔 써도 되고. 그래서 그게 나온 거야.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다. 분산에 이미 다 설명했어. 여기 표현까지 다 적어준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제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표준 표차는 이거 스탠다드 디베이에이션 이건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무슨 그마? 숫자가 너무 커서 시그마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외운 거고. 아유, 이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쭉 설명 한번 해봤어. 이해가지? 자, 이제 실전 어떻게 나오는지 맛보기. 여기 5번 보면 이산형이라고 있어. 근데 x가 취할 수 있는 값 취한다. 이거 뭐 알코올링이 저런 표현 뭐 x 범위라고 하면 되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에서 헷갈리면 질량을 빼. 확률을 함수야. 확률을 만들어내는 함수. 해석은 여기부터 변수가 스몰 x의 확률은 이렇게 구한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뭘 작성하라고 하냐면 표를 작성하는 거죠. 표. 여기서 표. 뭔 말인지 알겠지? 변수가 마이가 될 수도 있어. 마일 될 수가 있어. 0도 될 수가 있어. 1도 될 수가 있어. 2도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자, 귀찮아도 시험장 가서 반드시 를 적는다. 알았냐? 자, 그러면 마이가 될 확률. 여기 있잖아. x가 마이 될 확률. x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스몰 x잖아. 스몰 x. 이렇게 되니까 x 자리에 마이를 넣는 거죠. 그럼 여기가 k 플러스 9분의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k 플러스 얘는 얼마?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 될 때는 여기가 또 x잖아. 그럼 1 넣으면 k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k 플러스 9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더해서 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K가 몇 번 나와? 5번이죠. OK지. 오케이. 이렇게 하고 9분의 3, 3, 6 이렇게 된 거죠. 얘가 1이다 이거지. 그럼 얘는 얼마야? 얘가 3분의 2잖아. 그럼 얘가 3분의 1이어야 되죠. 따라서 K값. 그래서 15분의 1이다.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사형은 이렇게 표만 작성하는 거야. 앞에서 생성원리를 왜 설명했냐면 조금 복잡해진 문제도 쉽게 반드시 맞춰야 돼. 자, 통계에서 틀리면 큰일 나. 만점 안 나와. 알았지? 통계는 29번에 나온다. 이제부터. 그게 왜냐면 통계 시험 범위가 아직 안 들어. 9월부터 들어가. 그래서 시험에 안 봤을 뿐이야. 알았어? 수능 보면 29번이 통계 문제야. 오케이? 무조건 맞춰야 돼. 자, 확률분수 X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 해석. 질량함수 해석은 연습하는 거야. 변수가 스몰 x일 확률은. 그러니까 변수가 스몰 x면 여기를 바꿔 쓰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근데 지금 1부터 어디까지 나왔어? 10까지. 따라서 이 편은 변수가 1, 2, 점점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k 중간에 있고 요 k하고 저 k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해서 10까지 있고 이때 요 확률을 다 합치면 얼마가 돼? 1. 이렇게 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때 확률은 얼마야? 1일 때 확률은 1, 2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2, 3분의 k 10, 11의 k. 그래서 수열과 연계돼서 나올 수 있어. 자,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표에서. 이거 다 더해서 얼마? 1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뭐로 묶을 수 있어? 이거 익숙하지? 맞았어. 익숙해. K는 상수니까 빼주면 요 안에 값이 1, 2분의 1을 1분의 1 빼기 2분의 1. 자, 수열에서 배웠던 거야. 2분의 1, 3분의 1을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묶고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세로로 또로로 전체 죽는 거잖아. 여기 죽고 이렇게 죽고 그럼 남는 게 요거 남고 요거 이렇게 남는데 그치. 그러면 11분의 10대니까 11분의 10k 이렇게 했더니 요 값이 1. 따라서 k는 10분의 11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참고적으로 무슨 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까먹은 거 아니지. a, b분의 뭐야? c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상수가 있으면 우리 이거 신경 써 안 써? 우리 상수 신경 안 쓴다 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a분의 1 b분의 1 무조건 찢는다. 그 다음에 이거분의 b 빼기 a를 쓰는 거죠. 곱하기 b 빼기 a 하고 상수는 신경 안 쓴다 이거. 이게 왜냐면 얘 통분하면 a, b분의 b 빼기 a거든. 따당 지워져서 c가 나온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무슨 나열해? 무슨 나열해? 세로 나열입니다. 세로. 그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부분 분수라고 부르죠. 분수를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한다. 부분분수. 적어 빨리. 부분분수. 부분분수 한번 연습해 볼까? 항상 샘플 하나 적어줘야지. 부분수. 수열 때 나오는 건데. 시그마 1부터 10까지만 할게. 여기 2k-1에 2k 플러스 3분의 1 4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 됐어. 세로로 나열. 그러면 2k 빼기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3분의 1 쓰고 곱하기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야. 여기에서 요거 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4죠? 그러면 4분의 4 이렇게 위에 거 같았습니다. 그러면 딱 지워서 1이잖아. 그 다음에 얘를 무슨 나열해? 세로로 나열, 세열. 1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내려서 19분의 1이죠.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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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의 1, 7분의 1 이렇게 쭉 가면 23분의 1 보여? 여기부터 나오는 5분의 1부터 쌍으로 여기가 전부 다 죽는다 이거지. 따라서 1, 3분의 1 마이너스 23분의 1 짝 없는 새끼 또 하나 있지? 21분의 1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다 이거지. 하나 더 적어놔. 나온 김에 정리해 준 거야. 007 하고 싶게 소위 가야지. 요거 하고 가면 돼. 7번 검은공 3개, 흰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블랙이 몇 개 있냐? 불불불 화이트 화이트 이렇게 있는 거야. 한 개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안 넣는데. 요즘에 안 넣는 게 좀 많이 나오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흰 공 2개가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 따라해 확률 분포는 따라해 확률 분포는 변수가 중요하다. 변수가 아유 진짜 절이냐? 무건수행 중이냐? 어이구 흰공 2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했어. 변수가 누군지 알아야 문제를 푼다 이거야. 바로 무슨 횟수다? 시행 횟수. 그럼 시행 횟수는 적어도 몇 번을 해야 되냐? 한 번에 화이트 2개가 다 나올 수는 없죠. 맞아? 적어도 몇 번을 해야 돼? 2번은 해야 되지. 그 다음에 3번도 할 수 있고 4번도 할 수 있고 맥스로 몇 번? 5번까지 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가 안 가? 여기 확률은 1이야. 왜냐면 이런 거지. 불불불 나왔다가 화이트 화이트 이렇게 하면 2개 나올 때가 맥시멈이 5번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뭐래? 3보다 클 확률을 구하래. 변수가 3보다 클 확률은 여기 4나 5일 때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전체에서 요거 구하는 게 낫지. 자, 변수가 횟수가 2번이 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화이트가 그냥 나와버리면 되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끝. 자, 화이트가 나오려면 5개 중에 몇 개? 5C1분의 2C1 하나를 더 빼고 4C1분의 1C1 이렇게 돼서 자 2에 끝날 확률 따라서 10분의 1이다 이거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3회에 끝나려면 어떻게 끝내야 되냐? 3회에 딱 끝나야 돼. 그러니까 화이트가 두 번째 화이트가 이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화이트가 그 전에 화이트 블랙 화이트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5분의 2죠. 화이트가 나오는 거야. 블랙은 4분의 얼마야? 3이지. 3분의 안 집어넣어서 화이트가 1 이렇게 된 거죠. 요것도 5, 4, 3이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은데 블랙을 먼저 쓰느냐 화이트를 나중에 쓰느냐 이런 차이니까 여기 확률이 똑같게 나 구해보면 따라서 곱하기 얼마 2를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4가 다 죽고 3 죽고 5분의 1이다 이거죠. 5분의 1 그러면 이 두 개 더하면 이게 10분의 1, 10분의 3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 돼? 10분의 7이다 이거지. 그래서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선형은 이렇게 표만 작성하면 돼. 선생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확률 분포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쉽죠. 받아들이는 속도가. 생성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적어도 그런 의문은 던져야 돼. 내일 당장 수능을 봐도. 야 평균은 왜 구해?
A라는 집단인가 있고 A에 B라는 그룹이 있는데 두 개를 뭐 할 거야? 비교할 거야.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 평균적으로 높다 낮다 이거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게 완벽한 거 충분해 안 충분해? 충분하지 않다 이거야.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관찰하셔야 된다. 이상하게 병리적으로 좌우 대칭꼴이 나올 수도 있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흩어짐 정도를 반드시 보시고 그래야 이건 평균 중심적이네. 근데 평균이 50이야. 근데 막 편차가 거의 막 1, 2 이거밖에 안 돼. 다시 말하면 이거 넘사벽이야. 50에 다 몰려 있으니까 맞지? 근데 만약에 분산이 막 400, 500, 1000 막 이렇게 넘어가. 뭐야? 레인지가 0부터 100까지 쫙 펼쳐져 있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100점도 많고 빵점도 많고 막 아주 지랄 발광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제 말 뭔 말인지 알겠지? 숫자 두 개만 보고 그 집단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잖아. 그게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수능 시험이 당장 아니다 하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도수 분포표로부터 확률 분포표가 나오긴 했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아까 시그마 괄호의 PI. 요게 바로 평균의 확률 분포에서 평균의 표현이다. 는 알아요. 시그마 괄호의 PI. 이렇게 됐으면 그 괄호에 대한 평균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평균 공식. 분산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문제를 풀다 보면 자동방 외워집니다. 알았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계속. 소윤이는 나머지 영상 보면 된다고. 해줘봐.